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한번 어떠한 종에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박멸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굉장히 좀 시기상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다사자, 밍크, 그다음에 해양 포유류들이 몰살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유럽과 북미에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전 세계에 피해를 유발한 바이러스는 저는 처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바이러스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대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인류가 매우 고생을 했는데요. 포스트 팬데믹, 그 팬데믹 이후에는 도대체 어떠한 질병들이 또 문제가 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엔데믹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가 다 끝났다, 대부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저는 제 예상이 정말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를 좀 보면 이미 동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 지 100년 됐습니다. 1920년대에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닭에서 이제 확인이 됐고, 소, 돼지, 닭,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한번 어떠한 종에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박멸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3년간 고생을 했는데 이제 다 엔데믹이 됐다, 이제 바이러스는 코로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주기적으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합니다. 지금 거의 7억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됐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코로나가 감염이 있었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평균 매일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2년 이상 동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백신에 의한 항체가가 생겨서 백신에 의한 항체가 때문에 바이러스들의 돌연변이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풍토병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다시 출현할까 봐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에 대한 대응을 지금 여러 바이러스 학자들, 의학자들 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시기상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개념이 질병 X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병 X, 영어로는 디지즈 X인데, 이게 뭐냐면 X가 제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2018년도 3월 달에 처음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언했던 그런 개념인데, 이게 매년 내년에는 어떠한 질병이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했어요. 한 10개 정도를 찍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발생되는 바이러스들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아예 WHO가 이게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해서 질병 X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이 질병 X의 첫 번째 사례가 됐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3년간 전 세계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럼 다음번 질병 X는 뭐냐? 최근에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라사이르라든가 출혈열 바이러스, 그리고 이 사스코브2,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형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의 대명사인 에볼라, 마버그, 이런 것들이 전부 질병 X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되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질병 X는 새롭게 나타나는 감염병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재출현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가 되었으나 다시 출현하는 것도 질병 X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 코로나19가 한참 문제가 될 때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코로나19의 배우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저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 전혀 신뢰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루머인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가 이 바이러스가 과연 인공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냐. 대다수의 바이러스 학자들, 대다수의 생명공학자들, 그리고 공통된 의견은 이런 것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바이오 테러리즘, 바이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뒷받칠 만한 그런 증거들이 너무 빈약한 것이 현실이고,
우한의 실험실에서 탄생이라는 그 단어와 관련해서는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한의 연구소에 이미 야외에서 뭐 수산시장이라든가 박쥐에서라든가 이 바이러스를 이미 분리해서 보유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연구하다가 실수로 외부에 유출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뿌렸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제작해서 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재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떠드는 것처럼 무기처럼 사용하는 이런 건 불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로 이 바이러스들의 어떤 염기설을 볼 때 이렇게 인공적인 어떤 흔적이라든가 이런 건 찾기 힘들고요.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는 인공적으로 무기화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2011년도, 12년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이 한번 발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세고 강력했는데 이 바이러스에 치사율이 높은 인플루엔자를 심어서 몬스터 바이러스, 괴물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 내용이 사이언스에 투고가 되면서 이 내용을 과연 출판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때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런 시도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아직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의 중요한 그 어떤 후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라사열입니다. 라사열. 뭐 아레나 바이러스의 하나인 라사열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5,000명 정도 죽어요. 들쥐들이 이제 전파를 시키는데 들쥐들이 오줌 분비물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전신적인 어떤 증상, 열을 유발하고 치사율이 약 15% 정도 코로나19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최근에 2021년도에 최신 논문에 의하면 질병 X의 첫 번째 1위 후보가 라사열이라고 이제 예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사열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재출현의 후보군 중에 조류 인플루엔자,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매우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너무 코로나에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2021년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거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류,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나라들 양계 산업이 수십억 마리가 2021년부터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이나 또 북미 지역이나 이런 데서 계란의 수급이 안 될 정도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닭들이 많이 죽었고요. 갑자기 바이러스들이 포유류로 전파가 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는 원래는 조류에서만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꾸 포유류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증가, 2023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다사자, 밍크, 그다음에 해양 포유류들이 몰살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유럽과 북미에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조류에서만 넘나들던 바이러스가 포유류까지 죽이고 있다. 포유류, 사람도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사열이 1등 후보로 올라오긴 했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심상치 않다. 사실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다음번 팬데믹 이거 조류 인플루엔자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포유류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려는 했는데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전염 과정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의 위험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천만다행인 것은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볼라처럼 이렇게 침방울이나 요 정도의 굉장히 쉽게 전파가 되진 않고 굉장히 밀접하게 바이러스의 상당량이 마주보고 지속적으로 대화한다거나 분비물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있을 경우에 사람으로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 많이들 걸리는 계절 독감 수준의 전파력이 만약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런 전파력을 획득하면 이게 치사율이 거의 54%, 거의 55% 가까이 되거든요. 2명 중 하나가 죽으니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들은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1996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전파가 돼서 사람이 죽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던 이유는 왜 닭 바이러스, 왜 조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가 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닭들만 죽여서 양계 산업이 초토화돼, 계란값이 올라, 계란이 수급이 안 돼, 이런 문제들을 유발하던 것이 최근 들어서 포유류들에게 자꾸 넘어가서 포유류들을 죽이고 있는 사례들이 점점 우상향으로 케이스들이 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 이제 사람으로 넘어오는 것도 뭐 먼 얘기가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닭을 집단 사육하는 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캄보디아가 이제 최근에 10대 소녀가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한 사례가 있는데 1층은 다 뚫려져 있는 닭장이에요. 근데 그 위에 2층에 사람이 침대를 올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접점이 매우 가까운 거죠. 같이 생활하는 거죠. 이런 접점이 가까운 동남아에서 보통 감염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게 어떻습니까? 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마버그 바이러스는요, 족보로만 따지면 에볼라 바이러스 친척입니다. 이것도 출혈열, 온몸에 막 핏줄이 다 터지면서 이게 디지즈 X 중 하나로도 또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뜬금없이 작년 여름에 기니인가요? 기니에서 발생을 했어요. 원숭이 두창도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뭐 중국에서는 또 랑냐 헤니파라고 해서 또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해. 근데 여기에 또 말로만 들었던 교과서에서만 보던 마버그라는 게 또 발생을 해서 굉장히 이제 놀라긴 했는데 사실 일회성으로 발생하고 끝났습니다. 일회성으로 발생하고 끝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볼라나 마버그와 같이 치사율이 때에 따라서는 90% 이상 이렇게 엄청나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사실 전파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처음에 발견이 되었을 때 초동 대응만 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팬데믹을 유발할 정도로 전 세계로 퍼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큰 전 세계에 피해를 유발한 바이러스는 저는 처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이후로 국제 간의 어떤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 협력, 의료 격차 때문에 발생되는 사망률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코로나19가 너무나 통렬하게 전 세계를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넥스트 팬데믹이 오게 되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대응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형태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되게 근본적인 얘기지만 개인위생 철저히, 손 잘 닦고, 이게 너무 진부하잖아요. 근데 진부한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아프면 쉬기, 반려동물한테도 컨디션 안 좋으면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데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기, 뭐 아플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이게 데이비드 커먼도 이 세세하게 이 구체적 사례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정말 사소한 개인의 행동이 인류의 멸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팬데믹 유발을 감소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